해 입동, 자 대설, 축소한, 이걸 정해. 그러니까 이제 음력으로 이제 1월달, 1월, 그지? 1월, 2월, 음력입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음력으로 해서 절기니까 참작을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인묘지는 뭡니까? 목이죠. 이 구간을 목의 대세, 여름, 봄, 봄. 이거 체크. 봄이다. 입하, 망중소서, 요 소서까지죠. 소서까지가 뭡니까? 화이자, 여름. 네? 그리고 이제 신유술이죠. 신유술 입추부터 술까지가 가을을 나타냅니다. 금의 계절. 그리고 해자축은 뭡니까? 겨울이죠. 겨울수의 계절이다. 그러면 인묘진이 방합이면 방합은 형제의 합이다. 아시겠죠? 형제끼리 합. 그러면 기운이 엄청 강한 거예요. 뭐 집안에 일 나면 있잖아요. 집안에 일이 나면 다 뭉치는 거야. 이제 방합이 요소가. 그리고 사오비 이거는 이제 그 여름 방합이죠. 방합 같이 이렇게 세 개가 무리지 있습니다. 방합. 또 신유술 방합, 해자축 방합, 방합 이렇게 합이다. 결코 잘 깨지지 않는 어떤 그런 합이다. 이렇게 본다. 여러분 온도를 잘 느끼죠. 온도를 느끼면 나중에는 계속하겠지만 이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춥다, 묘월 경치까지도 날씨가 변덕스럽다. 진대에서 이제 약간 양기가 올라온다. 온도적으로 느끼는.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새벽 2시잖아요. 2시. 새벽 3시 30분부터 몇 시까? 5시 30분. 그러니까 시간과 계절과 이런 부분을 믹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묘는 뭡니까? 시간이 05시 30분, 07시 29분, 29분. 아침 시간이다. 굉장히 바쁜 시간이다. 또 날씨가 변덕스럽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시간과 계절의 그 의미를 항상 머리에 숙지하시고 있어야 돼요. 지는 청명이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계절이 좋은 계절이에요. 늦봄이죠, 늦봄. 양기가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오는 시점이다. 계절 중에서, 인묘적인 계절 중에서 제일 좋은 계절이에요. 봄 중에서. 그죠, 지는. 그러니까 진 계절에, 물론 진 계절에 초입 부분에 태어난 거하고 말입 부분에 태어난다는 것. 즉, 진월, 늦봄에 약간 뒤로 태어나면 날씨가 굉장히 좋고, 진월이라도 음력 3월이라도 초반에 태어나면 약간 쌀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 말반부 좀 되면 좀 따뜻한 게 양기가 싹 있기 때문에 사람이 활동하기 너무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후반부, 말반부의 계절에 태어나면 사람이 어떻겠어요? 태어나면 근성이 조금 편안하다. 좀 서두르지 안 하고 사람이 마음이 성정이 좋다. 이러면 그 계절에 의해서 성격이 나타나거든요. 날짜에서 말씀. 그렇죠. 달에서. 이때는 막 춥기도 하고 불안하고 이래요. 목기가 이제 우리가 생기발랄하고 뭐가 그죠? 적극적이고 막 청순하고 어린 마음 많이 갖고 있지만 이때는 뭔가 불안한 구석이 있다니까. 날씨가 추운 관계로. 그러니까 사사 입하되면 아직 날씨가 막 찐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양기가 있기 때문에 입하기 때문에 이제 더위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뭡니까? 초입보다는 입하라는 계절 말로 갈수록 더 덥죠. 그제? 그걸 느끼셔야 돼요.
망종이 되면 이때 서서히 이제 진짜 오리지널 양기가 들어와서 음력 5월달이 되면 이때 덥기 시작해요. 5월달. 그러면 양력으로 6월달이 좀 되거든요. 6월달 되면 덥잖아요. 그죠? 요래 보시면 돼요. 소서는 진짜 찌는 듯한, 소서 6월달, 양력 7월달 되면 지열. 이제 태양이 빛이, 그지? 아침에 쭉 올라왔다 대낮에 비쳤다가 여기 이제 푹푹 이제 지구가 열받아 있는 상태라. 그렇기 때문에 늘어진다 이런 개념이 많죠. 늘어진다. 더워서 짜증난다. 사람 옆에 오니까 쩍쩍 달라붙으니까 좀 귀찮다. 에? 내 할 일만 하고 더 이상 인간관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의 마음이 드는 게 이미 쩍쩍 달라붙는. 그러니까 사오미 구간, 여기서 오히려 습도가 많이 있죠. 습도. 그 쩍쩍 달라붙는 거예요. 습도가 있기 때문에. 그 신 가면 이때 우리가 신 입추 가면 억수로 더워요 또. 입추, 우리 말이 입추지. 그죠? 녹음이 억수로 짙다니까. 실제 가보면. 음력 뭐 8월달 가봐요. 가보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묘진 여기서는 녹음이 옅죠. 얕죠. 약간 우리가 그 색깔이 연녹색이지. 연녹색. 네? 아주 어린 것. 그러면 점점 계절 갈수록 이제 신에 가면은 이게 이제 봄에는 이색 아닙니까? 이색 이래. 예? 이래. 근데 이제 가을에 이제 여기까지 가면 갈수록 이래 돼요. 색깔이 검게 물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까매지죠. 전부 다 갈색이나 까매지잖아요. 그러면서 떨어지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춘데 가을을 준비하라. 아, 그래 덥다. 근데 이제 음이다라는 속성을 알아야지. 덥기는 덥지만 음이다. 그러니까 6월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때는 전부 다 이제 굳죠? 색깔이 변하고 다 굳는다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낙엽은 잎은 떨어지고 꽃은 떨어지고 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이때는 뭡니까? 농부가 이제 그 가을 농사를 이제 눈앞에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는 터라 사람 마음이 좀 느긋해지죠, 그죠, 이때. 6월 되면. 7월 되면은 탁 떨어져가지고 곡식을 창고에 넣기 시작해요. 탈곡하는 시점이라. 사람 심리가 마음이 유와 술을, 월이, 유와 술이면 마음이 있잖아요. 좀 여유가 많아, 여유가. 아, 이제 막, 곡식도 다 익었고 떨어지고 이제 철까지 처장해놓네. 그 마음이라. 못 살아도 그 마음이라니까요. 답답한 마음이 없다. 거지도 그지? 가을에 거지가 물게 많죠. 봄 거지는 물게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내 부지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라, 봄에는. 아시겠죠? 가을에는 늘 오곡백과 결실이 창고에 있는 터라 내가 바쁠 필요가 없는 거지. 느긋하게. 근데 물질력은 있는 거예요. 물질력. 그래서 개술자 이거는 이제 웅크린다. 아주 의리파죠, 의리파.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이혼, 내가 볼 땐 개띠들이 이혼을 많이 안 하더라고. 예, 지킨다 의미가 많아. 대체적으로. 돼지 입동이 들어오면, 이제 한로부터 찬바람이 불죠. 찬바람은 실제 한로돼야 불어요. 한로, 상강이 돼야. 늦가을 상강이죠, 상강 돼야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 낮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입동이 되면 이때는 춥다는 느낌은 아직 못 들어요. 그러니까 쌀쌀하다. 입동이 되면 겨울 준비하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쌀쌀해 보니까 아이고 이제 낙엽도 다 떨어지고 이제 겨울 입동 준비를 해야 되겠네라고 이제 이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온도적으로는 뭐 한동안 계절에 막 그런 계절은 아니에요. 그냥 춥다, 쌀쌀하다. 그러면 이제 자 대설에 가니까 이제 춥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에 가니까 더욱더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위를 가장 크게 느끼는 구간이 이 자축이라는 구간과, 아시겠죠? 더위를 최고 많이 느끼는 구간이 이제 이 오미라는 어떤 극단의 지점들이에요. 물론 이제 이 신이란 입추대에서도 막 덥지만은 이 글자상의 오미라는 이 구간들이 극단의 계절, 더위가 극단히 치열해 갖고 음기를 갖다가 팍 땡기고 싶은 마음, 그죠? 그리고 이 자축은 겨울의 추위의 극단인데 이제 양을 이제 땡기려는 거죠. 양 기운을.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극단의 계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극단의 계절. 이런 것처럼 이제 이 계절을 여러분들이 온도를 자꾸 느껴야 돼. 겨울이 오면은 이제 내 글자가 어떤 글자가 반응하는지 이런 거는 이제 자꾸 생각해. 머리에 그걸 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올해 해자축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겨울이 들어오니까 태양의 일조량이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서 무슨 병이 생깁니까? 바이러스가 생기죠. 그래서 햇빛의 비타민 뭐를 만들지? D를 만들잖아. 그 햇빛을 많이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폐가 약한 사람들이 햇빛을 안 보니까 막 찬기를 맞으니까 막 이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운을 느끼는데 가장 잘 나타나 있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서 이런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전부 다 실제 나무란 말이에요. 목은 원래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지? 원래 그걸 알아야지. 목은 원래 나무가 아니에요. 목은 기운을 나타내요. 목 기운을 나타낸다고. 근데 이 기운을 우리가 가장 잘 나타내는 데가 어딥니까? 나무라니까. 목기는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탁 출발하고 이게 솟구치는 에너지인데, 나무를 보니까 땅에서 뚫고 쭉 올라가니까 그걸 나무로 봐서 이걸 연결시켜서 본 것뿐이지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나무를 실제 나무 또는 식물로 이제 물상적으로 얘기해서 설명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금기도 마찬가지죠. 목이 있으면 금이 있는데 금은 딱딱하단 말이에요. 이 압축하고 뭔가 딱딱하게 만드는 건데 이거 기운을 하네. 기운 에너지 또는 파장을 나타내거든요. 파장. 근데 이것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실제 금, 바위, 딱딱한 것들, 그리고 열매, 그지? 열매. 이런 것을 이제 보니까 이 금의 성질이 있더라는 얘기고. 그리고 화 같은 경우에는 화 기운을 나타내죠. 폭발하고, 확장되고, 이제 분열되고, 팽창하고, 이 기운을 가장 잘 나타내 있는 것이 이 가지 피 만화방창, 꽃이 만화방창 피는 형태를 보고, 꽃이 확 퍼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양이더라. 그러니까 퍼지니까 뭔가 색감이 좋으니까 거기 어디 쓰입니까? 화장품, 옷, 패션 디자인, 그죠? 물감, 색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이런데 화의 기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수의 성질들은 에너지 또는 기운 또 파장이라 얘기해요. 파장. 근데 이 기운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압축, 저장 잘하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죠? 물로 보는 거, 물. 실제 물. 물밤, 어둠, 실내 이런 것을 이제 봐서 이것을 이제 여기 대비해서 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숙이 많은 사람은 화기 기운을 가진 사람 보면 자꾸 땡겨져.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화가 하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내적 기운이 있다. 내적 기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에너지 파동이 느껴지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뭔가 땡겨. 싸우더라도 땡기고 있어지고 싶어지는 마음. 그런데 반대의 같은 성질을 가지면, 양양끼리 이렇게 같은 성질을 가지면 서로 처음은 통해요. 와, 당신 화끈하네. 나도 화끈해. 뭔가 통하네. 또, 좀, 뭔가 세심해. 나도 세심해. 너무 통하네. 이 잘 맞아. 그죠? 근데 그게 생명이 오래 안 간다고. 실증을 빨리 느끼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반대 짝을 만나야지만 이게 오래 가거든요. 근데 반대 짝을 만나면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뜻이 틀리니까. 나는 이 마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슬픈데 자기는 기뻐하고, 자기는 슬픈데 나는 기뻐하고 이러니까, 이 뭐야? 이제 이래 되는 거라.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땡기는 기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좋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운성 그 포태법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12운성 포태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 12운성은 이제 하나의 그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별자리인데 그 별이 밝기가 이제 뭐 어떻게 밝을 때 있고 좀 어두울 때 있고, 그죠? 이런 것을 이제 그 명암의 밝기, 위치, 이런 부분을 따져서 그 에너지가 음량의 그러니까 밝고 어둠의 차이에 따라 그 나의 기운도 밝고 어둡고 이런 부분을 이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죠? 공부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것도 그 12운성의 12단계의 법칙에 맞물려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12단계에서 이제 12운성, 원래는 이제 그 12운성 포태법, 원래는 이것을 조금 뒤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먼저 에너지 파악이 돼야, 느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육친이며, 뭐 상생상극이며, 그 형충파해며, 뭐 신살 이런 부분을 이제 쭉쭉쭉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운성 포태법 이것을 지금 먼저 해드립니다. 기세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의 인자가, 목은 어떤 게 있죠? 천간으로는 갑과 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을 우리가 보통 그 물상적으로 얘기하면은 큰 나무, 제목이죠. 제목. 크게 이제 뿌리, 그러니까 굵기가 굵은 나무를 얘기해요. 이제 그 갑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갑목은 이제 봄에는 뭐 좀 어리죠, 그죠? 근데 커가면은 언제부터 커가면 봄, 여름, 가을에 갔을 때 나무가 굵직한 나무가 된다. 그지? 굵직한 나무. 그래서 여러분 그 계절에 따라 생목이냐 사목이냐, 그러니까 봄의 나무냐 여름의 나무냐 또는 이제 가을의 나무냐 겨울의 나무냐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이 가야 이것이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계절이. 그렇지만 지금 이제 갑목을 그냥 큰 나무 하나의 동양지목이다 이렇게 이제 갑목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양이죠, 양 플러스 그 기질이 밖으로 외부를 많이 드러내, 양 기질이. 그리고 을목은 이제 마이너스 음인데, 을목은 우리가 이제 넝쿨이라든지 그 나무가 이제 자라면 가지에 뻗어서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잎사귀, 그 다음에 줄기가 약한 그 식물, 줄기식물 알죠? 줄기식물을 나타내고, 넝쿨, 넝쿨 그 줄기식물 잎을 나타내고, 이게 그래서 보드라운 성질, 보들보들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이 을목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그 큰 나무를 휘감고 올라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을목은 항상 그 1인자보다 2인자의 자리에서 이 큰 나무를 감고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기대려고 많이 하지. 너의 뭡니까? 실력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이것을 갑목과 을목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 지지로는 뭐가 있습니까? 지지로는 그 임목과 묘목이 있죠, 그죠? 묘목이. 예. 그러면 이제 이 천간의 뜻을 계승 발전한 게 임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은 우리가 대통령으로 보시면 돼요. 천간은 글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명령을 갑이 인에 뿌리를 박는다. 즉 내가 대통령인 갑목이 명령을 해서 인에다 전달하면 그 뜻을 임목이 받아서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힘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실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이제 을목도 마찬가지. 을목도 인을 보게 되면 뿌리를 박기 때문에 을목은 을 대통령인데 인 뿌리에다가 바로 전달해주면 이 인이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그 실력 행사를 한다고 본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한 갑목이 묘를 봐도 실력 행사, 을목이 묘를 봐도 그 실력 행사를 한다. 그래서 임목은 곧
간목이요. 간목은 곧 임목이요. 그죠? 그래서 을목은 곧 묘목이요. 묘목은 곧 을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령 이제 지지에 이제 임목이 있으면 위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들어 올려서 간목이다라고 이제 아셔야죠. 없어도. 묘목만 있다. 묘목만 있어도 그렇죠. 위로 올려서 을목이다라고 해야 돼요. 나중에 지장간을 다 배우시는데 나중에 지장간을 또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 이제 이런 인묘가 있을 때 위에 없다 하더라도 들어 올려서 인목은 간목이요, 묘목은 을목이다라고 본다는 만큼. 그래서 인목은 뭡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묘목은 마이너스로 이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그 명령, 그러니까 지상에서 지지라 하죠, 지지. 지지 인묘가 토끼가 이 천간의 갑을목을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에서 나는 지상에서,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내가 목의 행동력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이것은 천간에 있는 것은 그 대외적 공공성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인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명실공이죠. 명과 실이거든요. 그러면 천간에는 이게 이제 대외적인 성분이야. 대외적. 공개적. 대외적, 공개적. 아, 이 사람은 갑목이네. 시작 잘하는 놈이네.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공개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밑에는 그 천간의 뜻을 받아들여서 행동으로도 나는 바로 막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이 바로 펼쳐진다는 거죠. 빠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천간의 의미와 지지의 의미를 이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운성 이제 포태법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자, 갑을목 입장입니다. 갑을목 입장에서 자, 갑을목 입장에서 우리 그래프를 하나 그립니다. 그래프를 하나 쭉 그려보면 올라갔다가 요래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그래프를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보면 신체 바이오 리듬이나 마찬가지예요. 정신적 바이오 리듬과 육체적 바이오 리듬에 연결시킵니다. 내 기분이 좋다 나쁘다 뭐 어중간하다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오행을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갑을목, 목의 이제 에너지를 12운수 12단계에 넣어서 한번 배적을 해보면, 자, 여러분 처음에 이제 장생이 있어요, 장생. 장생은, 태어났네. 이제 이렇게 시끄러구나. 그러니까 장생이라는 별이 태어났다, 시작했다. 이런 이제 에너지로 쓴다는 거죠. 내가 공부를 시작했다.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 배우자를 만나기 시작했다. 또는 여자,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다. 뭐든지 처음 하는 동작이다 말이에요. 생각도 처음, 동작도 처음, 이런 것처럼. 이게 장생이라는 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살이, 이 신살은 적어 놓으세요. 지살이 따라 붙습니다. 지살. 나중에 살은 설명을 제가 따로 드립니다. 요것을 같이 믹스해서 읽으면 장생이고 지살이다. 그러면 무엇을 만나야 장생이고 지살이에요? 어떤 에너지를 만나야? 장생은 여기 있죠. 항상 여러분들은 갑목은 양목이죠. 을목은 음목이잖아요. 근데 갑목은 그 장생 처음에 태어나는 계절이 해입니다. 장생 아시겠죠? 해가. 그러면 해수를 만나면 그지? 해수를 만나면 이 장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 입동을 만나면 장생을 하게 돼 있어요. 장생 시작한다. 그래, 장생이라는 의미가 어리잖아요. 아직 아이잖아. 이제 갓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부모의 보호, 또 아버지, 어머니의 보호 필요한데, 얼마나 어리고 귀엽겠어요. 만약에 사회 조직사회에서 이 장생의 별을 가지고 태어난 월, 예를 들어서 갑, 해, 이렇게 되면 장생이 된 거죠, 그죠? 장생지잖아, 원래. 이렇게 되면 후원의 별을 말해, 후원. 그러니까 아이가 새끼 깐난하게 태어나 보니까 누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 얼마나 귀여워. 그러니까 사회 조직에서 근무한다면 이 사람은 그 윗사람의 보좌, 혜택, 이런 것이 늘상 따라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귀엽고 이쁘다. 그래서 인기가 많단 말이야. 장생의 별로 간목이 해에서 장생. 그다음 목욕이라는 구가 있습니다. 목욕. 목욕인데 여기는 약간 쳐요. 약간 올라가면 요래 약간 꺾여요. 요래 기운이 올라가다가 장생 탁 올라갔는데 여기서 살짝 꺾이는 구간이 있어요. 약간 물결 치듯이 툭 들어간 구간이 있는데 이때 이제 조금 아장아장 걷기도 뛰기도 해. 그리고 우리가 애를 이제 그 욕탕이든 어디 뭐 시끄러 이제 뭐 더러운 물에 씻어 내리잖아요, 그죠? 씻어 내리고 빨가벗긴 채로 막 뛰어다니죠, 그죠? 뛰어다 보니까 이 성정이 뭐냐면은 부끄러운 줄 모른다.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거죠. 그 목욕의 별을 들고 있으면 이제 남자가 만약에 갑자라고 이제 이게 자 지점이 이제 여기 목욕이에요. 해자에 가면 목욕, 목욕인데 이 목욕이 씻고 내려서 동작, 목욕하고 예쁘다 동작. 그리고 내가 빨가벗고 뛰어나린다. 그러니까 남이 봐도 부끄럽지 않다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은 조금 이제 연애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신랑이 바람을 피웠단 말이에요. 간목이 자가 있으면 바람을 피웠는데 그럼 일반 사람들 바람 피우면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럼 다 안 돼도 자기는 괜찮다 이거야 그냥. 이런 것처럼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건 어디다 쓰면 좋겠습니까? 예? 어디다 쓰면 좋겠나? 이 연애 탤런트 이런 데 직업적으로 쓰게 되면 옷을 이렇게 살짝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그런데 잘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직업적으로 쓰느냐 아니면 이제 좀 나쁜 쪽으로 이제 좀 쓰느냐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지. 그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씻고 내려오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오물을 벗겨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반복적인 동작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반복적인 동작은 이제 똑같은 일 하는 거 있죠. 똑같은 일. 기존에 있는 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들, 행위들을 나타내요. 그런 어떤 직업성들을 많이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제 목욕이 있으면, 갑자 목욕이 있으면, 어르신들, 뭡니까? 목욕시키주는 봉사 일 있잖아요. 노인 요양 보호사. 그런 거 가서 목욕시키주고 막 하는 행위로 직업을 쓸 때 또 잘 쓰는 거지. 예. 여러 가지, 목욕탕도 해도 되고 그래.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작적인 측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장생하면 여기 이제 목욕이라, 목욕. 목욕이니까 뭐가 들어가요? 여기 이제 도화살. 아시겠죠? 도화살. 목욕은 도화살입니다. 도화살이니까 자가 도화살이 되죠. 자가. 갑이 자를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목욕이라는 간목이 목욕에 걸리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이 목욕하려면 여러분들이 도화살이 예쁘게 보이는 거죠. 음주 가무,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사치, 유흥, 옷 싸입고 하는 거 있죠. 보석 사고 막 아름다운 것에 욕심 많고, 그러면서 이제, 금전 지출이 많아져요, 일단. 목욕이라는 운기는, 내가 예뻐지고, 그러니까 목욕 씻고 내려서 내 예쁜 모양을 자태를 빛내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이 많다고. 아껴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소비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뻐 빌려 하는 동작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쓰인다는 거죠. 이제 목욕이 구간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목욕 구간. 아시겠죠? 목욕, 장생. 그 다음에 간목이 축을 만나면, 소축을 만나면, 소환을 만나죠. 여러분, 관대. 요 구간이, 목욕, 관대, 관대 구간. 관대 구간이 어느 정도. 관대. 왜, 관대. 관대라는 것이 이제 머리띠를 두르든, 허리띠를 두르든, 이제, 관대 띠를 두른다 해서 이것은 관대의 월살이 월살. 월살 또는 이제 고초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이제 축을 보면 그 관대 월살 봅니다. 관대는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우리가 이제 성인이 이제 된 거예요. 옛날에는 10대만 돼도 결혼을 했다 아닙니까? 그제? 어리다고, 지금 세대 어리지만, 그때 되면 이제 허리띠를 둘러매고, 요 모자 쓰고, 그 혼례를 이제 올리는 그런 어떤 시기였다. 이래 본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관대라는 것은 목욕에서 약간 나이가 더 들었는데, 사실 그 어른은 아니에요. 그냥 어깨만 벌어지고, 그냥 떡대만 벌어지고, 이게 어른처럼만 모양만 보였을 뿐이지, 아직 정신 상태는 성숙하지 않은 상태다. 겁도 없고 두려움이 없죠. 어른이 되면은 겁도 많고, 그죠? 겁이 많아지죠. 그죠? 뭔가 심각하게 되는데, 관대는 떡대만 벌어지고, 아직까지 어른의 어떤 정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일에 겁 없이 덤벼서 끝까지 해나가는, 그런 성질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밀고 나가는 힘이 강하다. 우리가 벼 보면 벼 있죠, 벼. 벼 있잖아요. 벼가 이렇게 탁 올라가지고 빳빳하게 서 있는 거. 빳빳하게 쭈그리지도 않고. 요걸 관대로 보시면 돼요. 요런 형태로 보시면 빳빳한 상태. 고집이 좀 세겠죠. 포기하지 않는 힘. 그래서 요 관대의 어떤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 띠를 많이 두르기 때문에 그 의사 가운이지, 가운. 의사 가운. 공장에 보면 또 유니폼 이런 거죠. 유니폼. 축구 유니폼도 있고 뭐 회사 그 유니폼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법무사법 하는 데 가면은 유니폼이 뭡니까? 정장이잖아요. 아시겠죠? 정장이라니까. 공무원들도 옛날에 뭡니까? 옛날에 요즘에 지금은 조금 프리해져서 그냥 샤츠나 뭐 편한 복장으로 가지만 옛날에 나라 공직에 다니면 넥타이가 기본이라니까. 정장. 그러니까 이 띠가 바로 정장이라니까요. 띠가. 관대 띠를 둘렀다. 옛날에는 의복을 입었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정장도 이제 유니폼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조직화되어 있는 전문성에 이제 들어있는 그런 어떤 배를 관대라고 하죠. 실제로 그렇게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축이 있으면, 간목에 일간이 축이 있으면, 그런 어떤 띠를 두르는 식의 어떤 직업 분야에 가담을 하더라. 또는 이제 스님, 이런 거죠, 스님. 종교 관련. 근데 보면 다 뭡니까? 그런 어떤 띠를 두르고 복장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보면 막 띠 딱 두르고 띠를 멸공 이래가지고 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관대 띠를 두르는 그런 상인 거지. 막 돌진하는 상. 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목이 장생 목욕 관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처음 장생에서 목욕을 치지만 아주 어린 단계에 의욕은 강하죠. 관대에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어른이 되기 전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뭔가 기운이 막,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 시작해가 막 팍 올라가죠, 그죠? 이때를 뭡니까? 우리는 인생의 4단계 주기에서 이 발전기라고 합니다. 발전기. 아시겠죠? 요 구간. 이거 1단계입니다. 1단계 발전기 구간. 에너지가 시작부터 해서 넘치는 구간이에요. 시작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 발전기가 넘어가면 좀 더 발전한 단계가 간목이 이제 축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인을 보는 거예요. 인을 보면, 인을 보면 걸록이래요. 걸록. 이 부분이 걸록. 걸록은 그 신살로 망신살. 여러분 그 망신살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망신살.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면 그 부끄러운 부위를 얘기해요. 어떤 특정 신체 부위를 일컬어서 내놓는 행위를 망신살이라 해요. 그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나의 그 정신, 마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고백하는 거 있죠. 고백하는 거. 아, 내 진실이 이렇다. 당신을 좋아해. 또는 내가 당신이 싫어. 이런 것들이 내가 보여지고 싶지 않은 부분을 상대방에게 끄집어내는 행위를 망신이라고 해요. 그죠? 옛날에 막 이걸 갖다가 뭐 좀 나쁜 의미로 말해서 내 살갗을 보여주기 싫은 살갗을 다 공개해 놓으니까 이게 뭡니까? 연애사. 그죠? 연애사. 아니면 이제 뭐, 나이가 중년이 넘으면 무슨 사입니까? 그런 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로 보지만 이 좋은 의미로도 많아요. 내가 결혼을 한다. 이것도 결혼해가지고 뭘 보여줍니까? 이게 신혼여행 가면은 내 살갗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사가 바로 또 망신이라. 그리고 애를 놓는 행위. 망신이잖아. 내가 그것을 드러내서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를 출생해가지고 그걸 보여주잖아. 그럼 그것도 망신의 행위라. 그리고 또 뭐 나이가 많으신 이제 연령이 어리신 80대 노인이 그죠? 병원에 가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 것도 망신이고. 그리고 입관한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별세나 이제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시잖아. 그리고 뭐 젊은 사람 돌아가시는 경우는 있는데 빨가벗힌 채로 빨가벗힌 채로 시체실에 들어가는 것. 그죠? 이게 다 망신살이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업을 하는 종사자한테 그런 살이 있으면은 내가 망신할 것을 내 어깨가 꼭 그 시체 뭐 이런 거 있죠? 하는 것도 있고 시체 닦는 것도 돼. 망신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 그 분야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내가 나의 끼와 재능, 그러니까 내가 숨겨진 재능을 그 대중들 앞에 이렇게 보인다. 이것도 이제 망신살로 쓰는 거죠. 직업적으로 잘 쓰면. 여러 가지 씁니다. 한계가 있는 게 한 가지에 극한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실력을 뽐낸다 해서 이 걸록에 대해서 나이가 어느 단계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 초년생, 대학교 졸업해서 이제 첫 입사를 해가지고 사회 초년생이죠.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20대 중반쯤 되는 거죠. 그죠? 그때는 일을 엄청 열심히 한다니까. 이제 어른이 됐죠. 어른이 되다 보니까 철두철미해. 일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안 해.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이제 모시고 가시다 보면 그 경찰 중에서도 신참이 있고 고참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참은 이제 경찰에 이제 합격돼 갖고 이제 첫 이제 발령지를 받아서 이제 그 교통 위반을 잡아내죠. 그러면 이제 딱 이제 잡아낸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내가 운전 위반이다. 한번 봐주이소. 잠깐만 다음 안 그래 할게 이래놓고 소용 없습니다. 막 불러보이소. 주민등록 어디 뗍니까? 스티커 막 탁 벌점 10점 탁 얘가 탁 끊어져 본다니까. 그것처럼 사회 초년생 그 걸록의 어떤 성정 철두철미한 것이 이 걸록이라.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한다니까 그만큼. 그런 것을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때로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구설수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열심히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정말 일을 너무 열심히 부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기와 질투를 막 낸다고. 그러니까 상대에게 그런 어떤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지를 갖고 있는 것이 걸록이다 말이에요. 그만큼. 그리고 걸록이라는 별이
그 녹봉이라 해서 녹봉이죠. 녹봉. 나라의 녹을 먹는다. 나라의 봉급을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어떤 일을 많이 해야 되냐면 봉사성이죠. 봉사성.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봉사와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꼭 대표적으로 녹봉은 뭡니까? 나라의 공무 집행, 공무죠, 공무. 공적인 업무라.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일보다는, 그죠? 시민들이죠, 시민. 국가를 위해서 몸을 헌신해서 봉사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받는 것이 이 근록, 이 녹봉이에요, 녹봉. 녹봉 받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개인 살인 사욕. 근데 공무원인데 투잡을 해가, 그지? 한 가지 직업을 더 만들어가지고 부수입을 얻었다. 옛날에는 바로 잘린다니까, 이거. 그래서, 자기 개인 실속을 찾을 때는 패망하고, 공무적인 일, 사람들을 위하는 공무적인 일 했을 때, 그게 대한 대가로서 내가 이익을 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록, 망신살. 그리고 근록 다음에 이제 꼭대기 지점이죠. 최고 높은 자리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뭐 회사 직원으로 치면은 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뭐 어떤 중심자, 책임자, 제일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책임자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를, 그러면 근록되면 제왕이라, 제왕은 신살이 장성살. 간목이 어디 보면, 묘를 보면 장성살이란 말이에요. 기운이 자오묘유, 봄의 제왕, 장성이 누굽니까? 묘고, 여름의 제왕이 오죠. 그 다음에 가을의 제왕이 유라. 그러면 겨울의 제왕이 자예요. 저 기운은 뭡니까? 사정방에 있으면서 동서남북에 딱 있으면 균형을 유지하죠. 절대로 흐트러지는 법이 없어. 누가 막 흔들어도 있잖아요. 뇌물 줘도 안 흔들린다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왕적 기질, 그리고 책임자적 기질, 장수의 기질, 칼날을 들고 적군에 돌진하는 기질, 이게 대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순신하고 맞먹죠.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얼마나 많노? 부하들이 엄청 많다니까, 부하들이. 항상 움직이면 부하들이 나를 뒷받침해주는 부하들이 항상 있다니까요. 그래서 권력자도 권력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왕지 장성살이라고 묘가 보면. 자, 그러면 이 근록 제왕, 그 다음에 우리가 쇠지. 자, 쇠지는 이제 반한살, 이렇게, 반한살인데, 간목이 이제 묘의 한 단계 지나면 진이죠. 그러면 이제 쇠지가 되는 거예요, 쇠지는 진이, 쇠지다. 자, 쇠지의 의미는 쇠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이 간목이 이제 그 진을 보게 되면, 기운이 이제 서서히 꺾여 들어가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 나무의 기운을 보면, 겉으로는 우리가 진사오미에는, 진에서는 이미 이제 간목이 쇠에서 내부적으로 안에서 기운이 이미 그만 다 자란 거예요. 쇠하다. 근데 겉으로는 이미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계속 자라고 있어요. 겉으로는 자라는데 속 안에서는 이미 멈춰져 있단 말이야. 겉과 속은 틀리거든. 그래서 이게 쇠질에서 안에 기운이 이제 내려놓기 시작한다. 자, 쉬고 싶다. 편안하다. 뭔가 임무를 마치고 좀 쉰다는 개념이 많이 들어간 거죠. 내가 적장에서 뭔가 제왕에서 총칼을 들고 적장을 목을 베었는데, 그죠? 그래서 승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리품을 얻고 대왕님께 가가지고 뭘 받아요? 계급장을 받잖아요. 당신 수고해서 뭡니까? 그
한 단계 영리적으로 등극해 주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그 부가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미 이제 끝난 거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제왕의 책임자, 조직에서도 책임자 자리를 지었다면, 쇠지에 가서는 이제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좀 쉬자, 편안하게. 이제 그만둘 때가 다가와가는 거예요. 이때가. 그만둘 때가 다 와가는 거야. 그래서 편안하다가 오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제가 최고로 뭔가 하고 싶다. 올라갔을 때 최고 정상에 오면 이미 그만둬야 될 시점이 완 거야. 쇠지로. 서서히 내려놓을 때가. 그런 식으로 보고. 그리고 반환살이를 하는데, 반환살은 만안장으로 봅니다. 만안장. 그러니까 만안장에 떡 누워 앉아있으니까 위치는 올라가는데 이제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 거죠. 예. 요 쇠지인데, 요 단계, 걸록, 제왕, 쇠지 단계를 여러분들은, 왕성기라고 하죠. 왕성기. 최고의 왕성기. 왕성기 아시겠죠? 요 세 구간을 왕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왕성기. 그래서 요때 이제 무슨 에너지가 가장 이제 많이 넘칠 시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쇠지에서 병지, 병지입니다. 여기가 병지거든요. 자, 병지는 여러분들이 병들었다는 시기에 아픈 환자의 모습을 보면은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쇠지에서 내가 편안하게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병지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자리를 유지하기 힘든 상태, 일하기 싫다, 마음이 본격적으로 찾아올 때, 이제 일하기 싫다, 뭔가 하기 싫다, 본격적인 마음이 찾아올 때, 이게 역마살이에요. 떠날 때가 다 됐다. 그죠? 그러니까 하기 싫다 하니까, 아이고, 그만두고 싶다 하니까, 이제 12시살 역마살이라 떠난다니까. 그만둬야 될 때 됐다. 그래, 인간이 제일 이제, 본격적인 그만두고 싶어 하는, 끊고 싶어 하는 부분이, 이게부터 마음이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해, 병부터. 마음속에서 인다고. 만약에 여자친구하고 둘이 이제 사귀다가 병지라는 구간에 들어왔다. 병지라는. 내가 병지라면, 병지의 구간에 들어왔다. 이러면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그녀하고 그만해야 되겠다는, 이제 좀 멀어지죠. 지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또 힘든 일을 하다가, 이제 일도 하기 싫고 내려가기 싫다. 이제 이런 마음도 병지에서부터 되는 거죠. 그 역마살. 이것은 이제 뭡니까? 병지는. 사를 보면 병지는 병지. 사를 보면 병지. 예. 그리고 병지, 사지. 이 사지죠. 사지는 그냥 죽음의 세계. 이제 병들고, 노쇠돼서 이제 거의 죽음 상태다. 육해살. 육해살인데 이게 저승사자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가 이제 오를 보면 사지죠. 그래서 그 기운이, 간목이 오를 보면 그 기운이 다해서 이제 죽음의 상태,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 일해갖고, 그지? 오래 일해서 내 몸과 마음 다 지쳐가 이제 올 수도 없던 상태다. 이런 상태는. 나이로 치면은 이제 좀 꽤 노숙하에 있는 상태죠. 나이로 치면. 그리고 사지 다음에 뭡니까? 묘지. 묘지는 죽어서 뭡니까? 관 속으로 이제 들어간 상태예요. 관 속에 들어가서 발과 팔을 쓰지 못하는 답답한 상태.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는 관에 묻혔다라는 식의 활동이 열려진다고. 멈춤. 끝났다. 이제는. 회사 그만두고 이제, 그죠? 그 박스 안에다가
내 책하고 서리하고 다 담아서 정리 딱 다 하고 담아도 끝. 나 완전히 막 세상과 이별이라. 이런 것으로 묘지에. 묘지에는 우리가 화계살로 화계살. 화계살은 보통 스님 종교하고 상관이 많죠. 그래서 이 미를 보면 간목이 어디입니까? 사오와 다음에 미를 보면 묘지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세 구간이 병사묘 구간, 이것은 우리가 하락기로 봅니다. 하락기. 아시겠죠? 요 세 구간을 하락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입장에서 이런 하락기 운을 보면 모두 이제 내려가기 싫어지면서 기운이 확 이제 다운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거는 하락기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병사묘 절이죠. 절 상태, 절태양인데, 절지 상태입니다. 이 절지는 겁살이라고 하죠. 겁살. 그러니까 간목이 신을 보게 되면 겁살이라고 봅니다. 그럼 절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묘지에 들어가서 절지는 간목이 있잖아요. 이제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영혼이 뭡니까? 세상을 이제 떠도는 거야. 세상을 떠돌지 뭐 저승사람 찾아가지고 사후세계에 이제 진입하는 천당이냐 지옥으로 왔다 갔다 이제 하려는 그런 상태지. 그러니까 몸체가 없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혼만이 있지, 혼만이. 그만큼 이제 땅바닥에 다리를 둘 수 없는 상태. 이런 절지를 다. 이것은 이제, 묘하고 절하고, 이 구간이 완전히 세상하고 떠난 거예요. 모든 일도 이제는 다 끝나고, 완전히 이제 탁 끝나버린 상태죠. 완전히. 절지. 그럼 그 다음 태지죠. 그 다음에 태지죠. 태지. 태지. 이것은 우리가 영혼이 떠돌지만 태지는 이제 그 영혼이 어딘가에 몸을 빌어서 들어가는 상태인데 보통 그 남녀가 연애를 통해서 또는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시집장가하면서 임신한 상태예요. 임신.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면서 씨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씨를 뱉다 해가지고 이 태지예요. 태지. 이게 이제 태지가 제살 어디입니까? 유죠. 유를 말하는 태지. 제살은 까목이랑 마찬가지예요. 제살이 까목살인데 보통 까목에 가면은 컴컴하게 어둡죠, 그죠? 내 활동이 제약된 상태 아닙니까? 그만큼 태지라는 것이 하나의 씨가 갇혀가지고 활동이 못하는 상태. 좀 있으면 더 커야지, 이제 이런 상태. 그리고 이제 양지입니다. 양지죠? 양지인데 이것은 그 양지, 이제 천사니까 술이 갑술이죠. 술을 보면 술을 보면 간목이 술을 보면 천산이라고. 그러면 이 씨가 된 상태에서 한 단계 발전한 상태면은 아이들 우리 아이 만석되면 몇 개월이에요? 10개월 만석이죠. 그럼 만석된 상태가 양지 상태야. 양지. 기를 양.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이 기를 양자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10개월 만석대가 아이를 기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곧 뭡니까? 양지에서 내가 장생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내가 앞으로의 앞날이 긍정과 희망을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어머니 자궁 모태에서 끔끔하니까 눈앞에 안 보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또는 이제 장생에서 앞으로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는 별이 양지의 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그래서 양지의 별이 지나면 어미가 이제 세상에서 내가 머리를 내밀고 세상 밖으로 나왔구나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2의 원소 포태법인데 절태양이니까 이게 이제 침체기라고 봅니다. 침체기 이렇게 단계. 그러니까 12원성
포태법 기운적 의미를 보면 이 4단계죠. 처음에 이게 장생 목욕 관대의 태어나고 실수하고 그다음에 안하무이 관대에 이르렀던 청소년기를 유아기 청소년기 통틀어서 이걸 발전기라고 이제 봅니다. 유아기 청소년기 아시겠죠? 그다음 걸록과 제왕 세시는 이제 어른이 되거나 사회 진출해서 이제 성장한 상태를 맞기 때문에 이것을 최고 내가 기운을 펼칠 수 있는 하이라이트 지점, 최고 하이라이트 지점이 걸록 제왕 세시, 이 왕성기라 이게. 병사면은 이제 이 최고의 권력 지점에서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는, 이제 서서히 마음에서 내려놓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 하락기에. 그다음에서 묘절태에 이제 절태양의 침체기에 들어오는 거죠. 이때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그렇지만 이 양에서는 답답하지만 약간 장생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긍정의 별을 이제 들고 있는 게 양지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응용을 이제 나중에 하시는 법을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간목이 이제 이렇게 생욕대로 왕세, 병사, 묘절, 태양에서 이 양간들이죠. 양간. 이 양간들은 항상 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기운이 돌아갑니다. 손가락 운지법에서 이렇게 항상 돌아가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네? 바뀌나요, 저게? 아니 이게 계속 이래 돌아가. 바뀌죠 이렇게. 계절이 오면서 다. 이걸 알아야 이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응용을 이제 해볼게요. 응용을 해보면 음간은 네? 만들어져요. 그 음간은 이제 반대로 가요. 조금 이따 이제 음간을 설명드릴 테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 간목을 의욕이라는 그죠? 하고 싶다, 시작하고 싶다, 그지? 이런 별, 긍정의 에너지인데 이것이 제일 잘 살아날 때가 어디게요? 여기죠, 여기. 그지? 에너지가. 내가 간목이라면 내가 어떤 모양을 드러내고 의욕적으로 막 추진하겠다. 간목의 성정이 이쪽에 굉장히 발달해 버린다고. 고! 나 뭡니까? 서서히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죠, 하락기에. 이제 좀 추진하고 시작했던 거 좀 그만해야 되겠다. 좀 피곤하네. 그러면서 이제 침체기 가면서 완전히 이제 내려놓은 상태라. 그러면 아예 이제 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4단계를 여러분들이 이 계절이죠. 지금 계절의 작용이 맞물려요. 간목과 을목은 뭐 했습니까? 자기 기운이 왔을 때, 임묘진이나 봄이 왔을 때, 어디에요? 임묘진, 봄이 왔을 때, 최고의 전성기를 우린다. 그 똑같은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제일 약할 때가 어딥니까? 금을 만날 때 있죠. 신유술, 절태양에 침체기에 걸렸을 때, 자, 제일 왕한 시기에는 임묘진의 왕성기였다면, 그죠? 갑이 최고 약할 때가 신유술 가을마다 침체기라. 이때 확 끊긴다니까. 그리고 이제 왕성기 앞전에 내가 시작하는 단계는 해자축이라는 거죠. 겨울서부터 간목이 장생, 목욕, 관대로 서서히 올라가는 거라. 왕성기를 앞에 두고. 그죠? 그 다음 하락기는 사오미. 간목이 뭘 보면 여름을 보니까 병사묘죠. 간목이 여름을 보니까 이제 목생화라고 합니다. 기운을 다 빼버리는 거야, 이제. 힘이 딸리는 거죠. 이제 하기 싫다. 내려놓겠다.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는 구간이 저런 구간이라. 이렇게 간목을, 계절 또는 12원성을 연결시키면 이런 식으로 그 에너지 편차를 알 수가 있다고. 이것은 본인 일간을 가지고 힘의 세력을 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건강하다. 또는 꿋꿋하게 뭔가 밀고 나가고 싶다. 정신적 건강, 그지?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은 어디서 나와요? 이 왕성이 나온다니까.
정신적과 육체적 건강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완전히 다운돼 버린다. 여기가. 몸이 아픈 구간. 여기는 몸이 건강한 구간. 여기서부터 점점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내려놓기 시작하는 구간.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의욕을 가지고, 발전해서 왕성한 구간은 일을 굉장히 그 의욕적으로 해주는 구간. 여기서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하는 구간. 이런 식으로 에너지 편차를 파악하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숙지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목을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 이제 을목을 해서 쭉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는 이제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쭉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쭉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음은 거꾸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음은 거꾸로. 음은.